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요지 주장에 있는 13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 실전 유형이 길이 14페이지 내용을 시작할 건데, 자, 지난번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닛 1도 그렇고 유닛 2도 그렇고 전부 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주제하고 제목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단서로 해가지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동사를, 의무를 나타낸 조동사를 확인하기, 그 다음에 뭐 명령문,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결사가 for example하고 for instance였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이나 연구나 뭐 이런 단어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빠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tudy라는 단어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 study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에이 뭐 공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study라는 단어가 대부분 독해지문에서는 연구라는 말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쓰는 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자 finding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게 명사로 많이 쓰여서 뒤에 s가 간혹가다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실험이나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결과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find라는 단어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찾는다, 이런 찾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 있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find라는 단어도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ind를 조금만 더 내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이 find는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find라는 단어가 뒤에 그냥 명사 목적어 하나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그냥 뭐뭇을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find라는 단어 다음에 명사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어떤 놈이냐에 대해서 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적어서 드릴게요. 자, 위에 썼는 명사 두 개는 뭐냐면은 얘가 간접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 얘는 직접 목적으로 쓰여서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찾아주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수요동사 배울 때 이런 find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는 그냥 목적어로 쓰였는데 얘는 목적격 보어로 쓰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뭐뭇을 뭐뭐라고 알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뭐뭐라고 알아내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준혁이라는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의사인 거지. 그래서 나는 준혁이가 의사인 것을 알아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잠깐 올라가서 보면은 find 다음에 tha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가 주어 동사 덩어리가 들어가게 돼요. 저번부터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이 that이라는 단어는 뭐뭐라는 것을 또는 뭐뭐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알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요 자리가 보통 이제 어떤 거예요? 실험이나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뭐 발견하다, 알아내다,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find 다음에 it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가 to 동사 원형이 들어갈 때가 있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서 for 명사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를 잠깐 끊어버리게 되면 여기다 비동사 하나 딱 집어넣게 되면 이게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 돼버려요. 가주어진 주어. 근데 동사 find가 들어가는 순간 it은 더 이상 가짜 주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 목적어가 되고 to 이하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건데, 해석은 이렇습니다. 해석은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는 것을
알아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필기를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지만은 동사 단어들 중에서는 어떤 뒷구조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ind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이 find 말고도 이제 뭐 make라든지 아니면 ask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천일문 때 잠깐 얘기했을런가 모르겠지만 get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할 때는 무작정 그냥 클래스 카드 보면서 그냥 씩씩 넘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어책을 꼼꼼하게 봄으로써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쌤 그럼 단어책이 없는 건 어떻게 되나요? 쌤은 개인적으로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쌤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문법책이 뭡니까? 난 이렇게 묻는다면 난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전이라고 얘기해요. 책 사전. 종이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 이런 거 말고 물론 네이버 사전도 검색하다 보면은 뭐 무슨 단어 뒷구조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책 사전은 말 그대로 그냥 책이 되게 두껍고 글씨가 작아서 아이 참 되게 보기 싫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한번 정독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시간은 좀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좀 모르는 사람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지금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유명한 분 중에 홍정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아버님이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였고 그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내가 좀 잘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7막 7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홍정욱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인지 유학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민인지 유학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영어에 대해서는 노베이스인 채로 가요. 아예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근데 그분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어렸을 때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원어민들은 나를 뭔가 깔보는 거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독하게 공부했던 게 무슨 책이었냐면은 영영사전이었어요. 영영사전. 그러니까 쌤 영영사전이면 영어 뜻도 영어인데 그거 어떻게 다 찾아요? 하는데 영영사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뜻들이 뭔가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친 듯이 보고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야 어차피 그 환경 자체가 미국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그런 어떤 언어나 단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걸 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수능 독해 뭐 영어 잘 맞고 싶어요. 학교 영어 시험 점수 잘 맞고 싶어요. 세상에는 공짜락 하는 거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점수가 나오기를 바란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란다. 그거는 말 그대로 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가 뭔가 좋은 점수를 따겠다? 1시간 정도 공부해놓고 지가 뭔가 잘 나오기를 바란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죠. 거기에는 피땀 흘린 노력이 있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동사 단어들을 공부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뜻 하나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독해 글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단어를 몇 번이고 더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놔 주세요. 자, 우리 이거 풀어 오락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말 안 했습니까? 아무 말 안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는 같이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감들 잡으시고요. 준비들 하세요.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수식의 문제지요. 자, modern technology such as email and text messaging has made exchanging information easier than ever 입니다. 자, 요 문장에서 일단 보시면 여기에 콤마가 2개가 나옵니다. 콤마가 2개 나오는데 요런 콤마들은 전부 다 무슨 역할 하냐면은 결국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이 such as라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such as나 like 뭐뭐처럼이나 아니면은 including 이거 내가 한 번씩 얘기했을 거야. 뭐뭇을 포함하여 이런 단어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전부 다 예시의 역할입니다. 예시. 형리중학교에는 양지훈, 이준혁과 같은 키 크고 잘생긴 학생들이 있다. 그럼 양지훈, 이준혁은 예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양지훈, 이준혁을 포함하여 또는 양지훈, 이준혁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다 예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말이 뭔지를 모르겠으면 아 뒤에 보니까 뭔가 풀어서 얘기하는 게 있으니 그걸 보고 해석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와 같은 현대 기술은 has made입니다. 자, 어제부터 계속 현재 완료 얘기했죠? 얘는 근데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냥 뭐뭐 했다로 해석하고 치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왔습니다. 뭐를 만들어 왔어요? exchanging information을, 즉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줬대. 자, 그리고 than ever 하는데 여기서 ever는 무슨 뜻이냐면요, 막연한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현대 상황입니다. 자, 그래 놔놓고 지금 however가 들어갔어. 그러냐 reading all of this information can take up most of a person's free time. reading, 읽는 것. 뭐를 읽는 것? 모든 것을 읽는 것. 이 모든 것 뭐예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읽는 것은 can take up 할 수 있대요. take up이란 말은 뭐뭇을 차지하다. 뭐뭇을 차지하다 이런 뜻인데 대부분의 사람의 free time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모든 정보를 읽는 것은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정보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많고 많은 정보들을 읽다 보면은 지 한가한 시간 다 뺏는다 이런 얘기야. 맞잖아.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다 보려고 하면은 그 왜 다 봅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리서치 나왔습니다. 리서치. 자, 연구원들은 calling this condition 이런 것들을 infomania라고 부른대요. infomania가 뭐의 합친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infomania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그들은 자, 질문.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리서치죠. 자, 이유. 이 원이란 단어가 뭐예요? 밑에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경고. 경고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한테. 경고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 주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리서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can lower, 낮출 수가 있대요. 뭐를? 사람들의 IQ를 낮출 수가 있대. 아, 그러면 많고 많은 정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은 시간을 엄청나게 뺏어버림으로 자기 여가 시간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포매니아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인포매니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IQ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고 많은 정보라 하는 거를 읽는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왜 그러냐, receiving an excessive amount of information 여기까지 끊으세요. 얘가 지금 주어예요. ing 다음에 콤마 안 들어갔죠? 받는 것은 그 다음에 요 excessive라는 단어 별표 칩니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과도한. 그 다음에 amount가 양이야. 과도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causes 뭐의 수치를 야기할 수 있더라? 도파민의 수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 도파민이 호르몬 이름입니다. 그래서 in a person's brain 사람의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의 수치를 올라가게 한대요. 아니 선생님 도파민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균형은 결국은 만들어주는데 어렵게 만들어준대요. 뭐를요? 생각하는 것을. 근데 어떤 생각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어준대. 자,
도파민의 수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 수치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밑에 나왔잖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부족해.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 떨어져.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만 딱 보면은 계속 어떤 느낌 나야 돼요? 과도한 어떤 정보들이 사람의 머리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아, 이런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이게 끝났어. 답 찾아. 5번. 대놓고 나오잖아요. 과도한 양의 정보는 지능 발달, 이게 IQ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고 많은 정보들, 이것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에 갔는데 아니면 뭐 옷가게를 갔는데 얘도 예쁘고 쟤도 예쁘고 쟤는 싸고 뭔가 좀 가성비 좋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전치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한 번은 이런 거 딱 보면서 무슨 느낌, 뭐가 하나 생겨요? 결정장애가 생기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막 고민하다가 이제 볼일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거 하다가 고민하다가 시간 다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더 많은 경우가 어디냐면 인터넷 쇼핑을 이런 일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왜? 인터넷 쇼핑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떤 사람 G마켓 갔다가 어떤 사람은 쿠팡 갔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옥션 갔다가 어떤 사람은 네이버 쇼핑 갔다가 뭐가 더 좋을까 하고 다 찾아보니 아, 다 좋은 것 같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야. 결국 못 사줘. 그런 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딱 가서 딱이면 딱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대장님이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가서 바로 안 사. 찍어놔놓고 인터넷으로 주문해버리네.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나에게 쇼핑은 그냥 데이트입니다. 그냥. 자, 2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주장 문제니까 요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중간에 네모 표시되어 있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다 했습니까? 양지우이 1번 박준혁이 2번 하하 1번과 2번이 분리된 가운데 이준엽이 1번 혜연이 2번 하하 2대2 성빈이 2번 소연이 정하고 나면 얘기해 주세요. 또 과도한 양의 정보를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답 2번입니다. 자, 왜 1번을 답을 했을까? 좀 희한하네. 자, 보세요. 이게 이 글이 있잖아요. 어떤 신분을,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글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뭡니까? 슬라머신. 맞아요. 그 도박장에 가면 이렇게 쫙 내려가 또르르르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 그리고 요게 되게 유명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정확하게 한 2006년, 7년 이때쯤에 2005, 6년 때 그 잠깐만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2011년. 아이고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구나. 2005, 6년 때 바다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물고기 화면에서 잡는 그런 건데요. 그거 뭐 잡아갖고 무슨 상품권 받으면 그 상품권을 돈으로 이제 그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유명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쌤도 이제 그때 당시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옆에가 이제 그런 가게였어요. 그래서 맨날 첫날 사람들이 막 상품권 들고 와가지고 막 돈 막 해가지고 뭐 물건 사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이 슬롯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만들어냅니다. 프로듀스란 말을 무조건 생산하다라고만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만들어낸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미시스라는 것을 만들어낸대. 그럼 여기서 거의 미시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놓침이야. 다 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to make players feel they almost won 하니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뭘 만들도록? 이런 어떤 선수들이 느끼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거의 이길 뻔했다고. 그러니까 슬롯머신에서는 대부분 이제 뭔가 쫙 해버리게 되면 와 아깝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권고한대요. 그들을 to continue playing 계속하도록.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도박장에 가가지고 도박을 뜩하는데 전부 다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다가 파산됩니다. 네, 진짜입니다. 이 그 도박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이 도박사의 어떤 fallacy, 오류라고 해가지고 gambler's fallacy 하는 어떤 관용어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양지훈이가 10만 원을 들고 갔어. 강원랜드에 갔어. 근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쓱 갔는데 10만 원을 더 벌었어. 또 에이 뭐 그냥 재미겠지 해가지고 한 번 더 했는데 또 벌었어. 근데 또 벌었어 하니까 100만 원이 된 거야. 와우. 그러면 사람이 이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되게 못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좀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봐봐. 100만 원까지 갔다가 한번 빡 하고 꺾일 때가 있거든요. 요때 나와야 돼요. 잘 들어라. 니네도 혹시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강원랜드를 갔는데 뭐 룰렛 돌리고 막 슬롯모션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 이럴 때 가잖아요. 그럼 요때 한번 잘 나가다 딱 꺾일 때 나와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10만 원 딱 했는데 10만 원 다 잃잖아. 그럼 그냥 나와야 돼요. 에이 내하고는 연이 안 맞는가 봐. 뭐 이런 거 주변 애들 전부 다 우와 딱딱 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확 바람몰이 하거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보세요. 딱 꺾였을 때 90만 원이야. 밑에 나와야 돼. 근데 아까 내가 조금만 더라고 그랬죠? 조금만 더 다시 10만 원으로 본전. 그럼 이러면 가야 되거든. 정말 가야 돼. 그래 뭐 게임 해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뭐 본전 됐으니 그냥 가야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본전 됐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조금만 더 이래 됩니다. 농담일 거겠죠. 이게 갬블러들이 늘 하는 말 중에서는요. 유명한 갬블러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재산에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간 돈에 딱 15%만 따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10만 원 들고 갔으면 11만 5천 원 딱 됐을 때 그냥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진짜 예전에 그런 뉴스가 한번 있었는데 강원랜드에 노숙자가 많고 강원랜드에 찜질방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며 강원랜드 갔다 온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빚이 많아진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때문에 그래? 조금만 더. 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입장에서 읽느냐, 이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했었죠. 갈게요. 자, to understand this.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기했죠. to 다음에 부정사 들어가고 콤마 들어가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연구원들이 또 연구원 나왔다. 아, 이거 질린다. 이놈의 연구원들은 질리지도 않나. 자, 연구원들은 연구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이거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How strongly 의문사, 그 다음에 people 주어, 그 다음에 react 동사. 간접 의문문이야. 작년 여러분들 8과에 나왔던 거. 그래서 뭐에 반응하는지 small or large amounts of money after losing. 그러니까 지고 난 다음에 돈이 작든 뭐 어떤 크든 간에 이 양의 어떤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만 니네 오징어 게임 생각하면 얘기 딱 나와. 그거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 자, 그래서 they measured saliva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침이 나왔습니다. 타액입니다. 그들은 침의 생산을 측정했답니다. 그럼 이 침의 생산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음식 보면 침 질질 흐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뭐가 돼요? 별표치입니다. indication, 지표. 지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뭐 증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하나의 어떤 지표, 즉 욕망에 대한 지표로 침 생산을 측정했대. 그러면 내가 앞에 치킨이 보면 배가 정말 고픈데 치킨을 딱 보면 침, 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배가 겁나 고프다 이런 얘기야. 맞죠? 근데 치킨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얘기는 내가 정말 배 터져 죽겠구나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 상황. 그럼 침이 덜 흘려지겠지. 자, 그래서 사람들 who lost early, 자, 이미 져버렸었던 사람들은 had no saliva increase입니다. 자, 어떠한 침의 증가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뭘 봤을 때? 그 그림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잠깐만요. when 다음에 지금 show이 들어갔다. 자,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 니네 저번에 배웠던 분사 구문에서 내가 영상 보라고 한번 했던 거 있을 거예요. when 다음에 과거 분사가 들어갔는데 얘는 지금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는 show는 뭐냐면 결국 C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 그럼 볼 때야, 볼 때. 그래서 그 그림을 보게 될 때 어떠한 침의 증가도 보이지 않았대. 이미 져버린 놈은 그래 뭐 졌는데 뭐 이거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치 저래가지고 자는 거 아니지 지금. 잔머리 굴리지 마라. 잠오면 저 뒤에가 책 치우고 서. 자, 그런데 however 사람들 who almost won 이미 이겨버렸던 사람들은 더 많은 침을 만들어낸대요. as the amount of money 뭐로써? 돈의 양으로서. 그러니까 그들이 보게 되었던 증가되어진 것으로 보게 되었던 그 어떤 뭐야 땄는데 좀 더 올라간 금액, 더 올라간 금액, 더 올라간 금액을 보니까 아, 좀 더 딸 수 있겠군, 좀 더 딸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은 shows,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느냐? 사람들의 이러한 동기는 증가한대요. 답 이거 when이에요? 뭐 할 때? 그들이 믿기에. 뭘 믿어? 그들이 거의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믿을 때 어쨌든 이 사람들의 동기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깝게 져버렸는 거 아니면은 이겼는데 그 다음 목표가 딱 또 보이는 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더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 상황의 얘기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지 주장 그리고 주제 제목 요 자리가 모의고사 번호로 치면은 20번에서 24번이거든요. 아, 중간에 함축 의미 빼고 20, 21, 23, 24인데
나중에 뭐 실제 모의고사 칠 때도 요렇게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 해석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아시겠죠? 해석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린 유닛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닛 3은 쉽습니다. 이거는. 자, 왜 쉬우냐? 이런 거예요. 글의 목적 그리고 신경 분위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필자가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 필자가 원하는 것. 자, 그리고 이 필자는, 그리고 이 목적 문제는요, 항상 나와 너의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나 그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글의 종류는 대부분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편지글이 많이 나옵니다. 편지나 뭐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쌤마스터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양지훈입니다. 선생님 영어 수업을 정말로 잘 듣고 있어서 저는 지금도 좋습니다.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선생님께서 맨날 저한테 양씨 거리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지훈이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양씨 거려서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꿈에서도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양씨 이러고 있는데 제가 꿈에서 악몽을 꾼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마치 악마처럼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그렇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니 다음부터는 양씨라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뭐야? 양씨라 부르지 말라고 이거지 그냥. 아시겠죠? 아니 글 내용이 진짜 이래요. 아니 그렇다고 진짜 양씨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글 내용이 전반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말씀드릴게요. 저를 이 회사에 스카우트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I 회사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도 많은 회사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있는 곳이랑 제가 이제 곧 이사 가야 할 곳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카우트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B사의 무궁한 영광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의 목적은? 거절이죠. 무슨 이 두 번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아까 우리가 주제, 목적, 주제, 요지 첫 수업에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주제는 첫 글하고 끝 글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게 제일 많이 낚이는 게 뭐냐면은 문장 시작이 땡큐로 시작했다. 분명히. 그리고 마지막도 다시 땡큐로 끝났다. 그럼 자 중간에 끊겼습니다. 네 끊겼습니다. 자 어쨌든 신경 분위기는 대부분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문학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국어 시간이요. 국어 시간. 그렇지 맞아요. 감정이입. 그 말 많이 들어봤죠? 감정이입. 만약에 그 문학 작품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설에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무슨 시점 있잖아. 1인칭 뭐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만약에 주인공이 나라면 나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야 돼. 거기다 대입을 시키고 뭐 분위기들을 이렇게 쓱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야. 자, 나는 오늘 오솔길을 거닐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강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나에게 인사하면서 밥 먹었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할머니께 공손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갔다. 이거의 분위기는 공소. 너는 분위기가 공손하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봅니다. 야 요즘 그 학원 분위기 어떤데? 공손해요. 공손하다는 말은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분위기는 그냥 잔잔하고 평화로운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숲길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우산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비를 피하려고 또 다른 숲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 내 앞에 호랑이가 보였다. 나는 어찌할 바 몰랐다. 필자의 심경은 긴박함. 긴박함도 분위기죠.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무서워하는, 겁을 먹은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분위기나 이 사람의 심경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요, 세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야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감정, 필자의 감정 묻는 거. 두 번째는 이 분위기, 전반적인 글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두 번째로 묻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심경의 변화가 나옵니다. 변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혜연이는 오늘 스포츠 경기에 참가했다. 주 종목은 농구였다. 이미 연습해놓은 드리블 실력과 그 다음에 슛 능력을 가지고 자신감에 한창 가득 차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나보다 큰 선수가 5명이 다 있었다. 슛을 하려고 했는데 공이 항상 블로킹을 당한다. 그리고 드리블을 할 때마다 나는 스틸을 당한다.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심경 변화 뭐야? 처음에는 즐거워. 즐겁거나 자신감 뿜뿜이거나 이런 분위기지. 그 다음은 뭐 절망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막 자신감 있게 야! 슈! 왜 다 들어간다! 근데 이제 경기 딱 들으니까 슛을 에이! 하고 막아버리는 거야. 양주이같이 큰 놈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부 다 감정이입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8페이지에 나오는 풀이 전략 이해하기 이거 나오는데요. 자, 간단하게 빨리 풀어봐. 딱 1분 준다 이거는. 딱 보고 바로 답이 빡 하고 나와야 됩니다. 양식 찍은 거 아니지? 네. 한번 보자. 40%. 아이고. 내가 글 꼼꼼하게 읽고 풀어라 카이 내 척할 줄 알아. 아이고. 밑에 단어도 보면서 조금 힌트를 좀 잡아갖고 좀 해야지. 뭐 보좀 피식. 이거 무슨 1등급이야? 1등급도 그렇게 안 풀어. 3등급이 그렇게 풀지. 자만심 가득 찼어. 아 진짜 1등급들은 공손한 애들이 많아요. 2, 3등급들이 지 좀 안다고 안 죽겠지. 너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구나, 양식. 자, 소연이 몇 번? 1번. 1번. 성빈이 몇 번? 1번. 혜연이 몇 번? 1번. 준혁이 몇 번? 1번. 1번. 네, 1번이에요. 너희 둘은 봤으니까. 자, 이거 왜 4번과 5번을 답을 체크했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